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는 상표법 판례 심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딱 특허법 판례 심화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상표법 판례 심화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건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이기 때문에 특허 판례 심화와 마찬가지로 답안지에다 누락하면 안 되는 것들, 선결적 법률 관계, 키워드 이런 거 좀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다만 특허법 판례 심화랑 컨셉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호 대상이 발명이 아닌 상표, 상품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표법에서 많이 배웠던 식별력, 유사, 상표의 사용,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여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 맞아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 판례 심화 할 때는 사안 박스에서 제가 교재 밑에다가 사안을 조금 넣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특허법 판례 원문의 사안이 100줄이면 예를 들어 100줄이면 필요한 것만 한 6줄, 7줄 이 정도로 넣었고 물론 일부 판례는 많이 넣었죠. 특허법도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상표법은 그 구체적 사안을 다 넣었어요. 빠지지 않고. 상표법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이유는 이제 보면서 하죠. 보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2차 시험 때 답안지에다 적어야 되는데 이 사안이라는 부분은 답안지에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 박스를 보시면서 구체적 사안 그 파트를 보시면서 판례가 이렇게 사안의 해결을 했구나 라는 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사안 부분이 쭉 작은데 상표는 왜 맞냐?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표의 사용이라는 파트인데 반사원단 제품부터 볼게요. 반사원단 제품 다 아시는 판례라도 2차 시험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집에 있는 모든 판례를 다 보기는 어려워요. 판례가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최신판에는 판례가 한 3, 40개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좀 제가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은 뺐었는데 학생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 저쪽 선생님 책에는 있는데 없으시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긴 할 건데 강의하면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면서 좀 넘어갈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다 하고요. 제가 넘어간 부분은 그냥 가볍게 소설 보듯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함께 하신 부분 위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상표법 판례 심화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변리사 시험 상표법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변리사 시험은 제가 손가락을 어제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 밴드를 좀 붙여놨습니다. 1차 시험과 우리 2차 시험이 있죠. 그리고 이 강의는 1차 판례 대비와 2차 판례 대비를 모두 아우르는 강의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포커싱은 이쪽에 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판례 심화 강의는 1차 하시는 분들은 필수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제가 1차 기본 강의에서 필요한 판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달을 드렸고 충분합니다. 2차 선행하실 분들만 하시고 2차는 뭐 필수라는 과정이 하나도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독학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땐 얘는 필수에 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교재만 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교재만 봐서는 안 되고요. 교재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교재가 부족한 건 아닌데 특허 판례랑 좀 진입 장벽이 달라요. 특허 판례랑 비교했을 때 법 말고요. 판례랑 판례와 상표 판례를 비교했을 때
그 진입 장벽이라는 게 훨씬 높아. 훨씬 높아요. 특허 판례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독학은 될 것 같아. 그냥 교재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 독학이 될 것 같은데, 상표 판례도 공부하시면 독학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 이유가 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판례라는 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 식별력? 아직 다 알지 못해요. 출처표 시기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고, 그럼 저는 전부 다 아니야, 김영남은 전부 다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매년 공부할 때마다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는 게 상표 판례야. 아예 특허 판례는 새롭게 안 느껴져요. 상표 판례는 볼 때마다 이런 거였어 매년 이렇게 뭔가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그 부분이 바로 법리 부분과 사안 부분이 있는데, 특히 사안에서 그래서 이런 거 언급했구나,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상표 강의를 시작한 지 한 2차 강의를 한 지 7년인가 8년 정도 되는데요. 볼 때마다 새로운 부분이 자꾸 튀어나오는 게, 제가 공부만 해도 5년 했거든? 수험 생활만 5년 하고 강의만 7, 8년 했는데 10년 넘었잖아요. 공부하는 내내 회동 늘어날 때마다, 문제 풀 때마다, 답안지 쓸 때마다 이거였어 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합격을 했고, 제가 상표를 한 3등인가 했거든, 합격하는 해에. 54회 때. 점수는 낮았어요. 51점 얼마였는데 그때 하도 어려워갖고 그걸로도 3등을 했었어. 그리고 이제 7년 중에 이제 1년 차부터 한 5년 차까지는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거야? 야, 나 어떻게 합격했지? 이런 거야? 이랬었는데 6년, 7년, 이제 8년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도 조금 더 이제 뭔가 더 깊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이제 더 이상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볼 때마다 새롭다. 그럼 저는 총 상표 공부만 5년, 한 10년 넘었잖아요.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10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는 만큼만 보인다, 이거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5년 공부하고 한 7, 8년 강의해서 알게 된 눈높이로 설명을 드릴 건데, 당연히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 한도에서만 잘라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상은 전혀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강의 안 듣고 책만 봐서는 많은 걸 가져갈 수 없어요. 반사원단 제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반사원단 제품 같은 경우에 모르시는 분 없을 건데, 이제 또 우리는 이해한다 이런 거 1차용으로는 뭐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2차용으로는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아는 만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10년씩 공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알지 못하시거든. 합격자분들도 많이 알지는 못하세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공부 계속해야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많이 알아야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합격은 딱 이 정도입니다. 문제 보고 일단 1차 시험 말고 2차 시험 관점에서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의뢰 항변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하면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어떤 답이 도출돼야 되겠고, 그 답에 도출되는 과정에서 논점들이 있을 거예요. 상표의 사용이 이다, 아니다. 상표가 유사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답안지 쓸 때 우리가 기득을 대상으로
1차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2차 시험이니까 답안지 쓸 때 우리가 기본적인 목차가 문제 소재 들어가죠. 답안지 쓰실 때 요 문제 소재에 뭘 쓸까 이게 제일 좀 어색하실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가 들어가겠죠. 뭐 논점 1에 대한 어떤 법리를 기재하게 됩니다. 법리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상표법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와 관련된 어떤 학설일 수도 있는 거고, 판례일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심사 기준이나 또는 심판 편람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거의 비중이 작지만 얘네들은 법은 아니죠. 그 특허 지식재산처 특허 심판원의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적고 또 그래서 이 논점 1에 대한 어떤 결론을 적게 됩니다. 결론. 예를 들어서 논점 1이 상표의 사용이냐? 라고 물어봤다면 법리에는 2조 1항 11호, 2조 2항 이런 거 들어갈 거고 관련된 판례 같은 거, 뭐 학설이 있으면 학설 같은 거 들어갈 거겠죠. 그런 걸 쓰고 요 결론은 우리가 사안포섭이라 말을 하죠. 사안포섭. 그래서 사안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안포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만 반사원단 제품에서 요지 보세요. 요지라는 부분 보시면 1번 상표의 사용이 있고 빠르게 한 번만 그냥 훑어보세요. 자세하게 말고. 이게 판례죠.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상표의 사용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답안지의 법리에 2조 1항 11호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없어. 하지만 그래야 된다라는 게 판례. 이렇게 답안지에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사안 포섭을 넣을 건데 그게 요지에서 2번 구체적 사안 그 부분이 사안 포섭 안으로 들어가서 상표의 사용이다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활용하실 때 구체적 사안 부분은 사안 포섭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부분은 법리 부분으로 가시면 될 거고, 법리 중에 판례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논점 2도 마찬가지예요. 논점 2도 마찬가지로 법리를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 이에 따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강의는 몰라도 상표법 판례심화, 특허법 판례심화 이런 것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설령 강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우리가 보강을 많이 하더라도 절대 서두르지 않는 강의가 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1차 기본 강의, 두 번째가 2차 판례심화 강의. 이 두 개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머지 강의는 조금 빨리 해도 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얘네 둘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 문제 해결, 사안의 해결 이렇게 가죠. 그래서 뭐 침해다 아니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할 건 여기 판례 부분, 여기 사안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판례 부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제 성결이 뭐가 있냐, 주소가 뭐가 있냐, 특히 반사원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여부 이것만 적을 것인가, 아니면 2조 1항 11호도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이 판례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반사원단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문제 소재 뭐라고 적어야 될까?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여부가 문제되잖아요.
근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냐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알고 지금은 심플하게 알고 있으면 전제로 미화원 분들이 입는 그 옷 있죠? 작업복에 이런 팔 부분 같은데 보면은 이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딱 비쳤을 때 반짝해갖고 아 저기 사람 있구나 피해 가야지 조심해야지 천천히 가야지 그런 어떤 제품에 표시된 상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짝하는 그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브랜드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는 했거든. 표시 행위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발휘해? 기능 발휘한다라는 거야. 자세히 보면 좀 있다. 그럼 문제의 소재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쟁점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우리 특허법에서도 했었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판례 결론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는 거야. 출처 표시 기능 발휘돼요. 기능 발휘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냐면 일반인이 봤을 때 일반인 기준으로 안 보여. 그런데도 기능 발휘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얕게 2차 시험을 얕게 공부했으면 답안지 쓸 때 이 정도 쓰는 거예요. 2조이랑 11호 적고 반사 출처 표시 기능 발휘돼야 되는지 적고 기능 발휘된다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 해서 기능 발휘된다. 여기까지야.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왜 문제가 돼? 일반인 안 보이는데도 기능 발휘되는 거 맞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문제의 소재라는 부분과 여기 사안 보석 부분에 잘 언급이 되면 좋을 거예요. 일반인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어떠한 이유, 두 번째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능 발휘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례의 구체적 사안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가자는 거야. 이런 것까지 잘 적을 수 있게. 자,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만약에 선행할 거야? 그럼 다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바로 001번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부분 보시면 일반인이 사용 상품에 표시된 확인 대상 표장을 쉽게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 소재인 거예요. 그렇다 해도 실제 거래자들이 확인 대상 표장을 식별할 수 있으면 상표의 사용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상표의 사용이려면 뭐가 필요해? 2조이랑 11호에 따라서 표시 유통 광고 행위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사안은 작업복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복 반사원단 제품 원단이라는 게 있어. 원단. 이 원단을 가지고 이제 작업복을 만드는 거죠. 이 원단의 반사 기능, 작업복에 붙여질 거거든. 그 헤드라이트 썼을 때 반짝 빛나갖고 조심할 수 있게. 어둠 속에서 운전하는데 까만 옷 입고 무단횡단 해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거. 그래서 이런 형광색 옷 입고 일하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한단 말이에요. 그 반사원단 제품에 이렇게 브랜드를 표시한다라는 거죠. 근데 브랜드 표시 때문에 이 기능을 해치면 안 되니까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잘 안 보이게 표시했어도 여튼 표시했거든. 근데 기능 발휘돼? 이게 문제된 거에서 일반인 너네들이 볼 수 없어도 이 반사원단 제품의 거래자들은 얘를 이렇게 있으면 원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비춰갖고 브랜드가 이게 어딘지에 대해서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이 아닌 이 제품의 거래자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쪽 분야는 다 반사원단 제품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브랜드를 표시한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자들은 상표가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서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라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상표의 사용.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 바 밑줄 본질적 기능,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요거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표로서 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이거 적기 전에 뭐 적어야 돼요? 당연히 2주일랑 12로 적어야지. 2주일랑 12로 적고 그 다음에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고요. 자, 구체적인 사안 보시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확인 대상 표장은 빛을 비춘 상태에서 사용되는 상품인 반사원단 제품을 일정한 각도로 기울여 살펴볼 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된 것인데 그 사용 상품은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 표지판이나 안전복 등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거 줄쳐볼까요? 이러한 사용 상품의 특성상 상표를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에 상품의 반사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표시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첫 번째 근거. 애초에 만들 때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야. 기능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인데 줄쳐볼게요.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 상품의 수유자인 안전용품 제조업자들은 잠깐 넘어가고 밑에 줄 중간에 사용 상품을 빛에 비춰보는 방법을 통해서 출처 표시로 통하여 그 표시된 표장을 자차 상품 출처 표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가지 근거죠. 첫 번째는 애당초 만들 때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표시한다. 두 번째는 실제 거래자들은 빛을 비춰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식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쟁점은 어디 있냐? 점프한 부분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괄호 열어볼까요? 확인 대상 표장 앞에 괄호 열고 확인 대상 표장이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사용 상품에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요거야. 요게 문제의 소재에 싹 들어가줘야 돼요. 사안포섭에도 들어가면 좋고 그렇다 해도 기능 발휘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제가 대부분의 판례는 볼 건데 아쉽게도 002번 판례와 003번 판례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특별히 전달드릴 만한 내용이 없고요. 하지만 출제가 안 된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으니 공부하실 때 한 번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004번 아가타 판례입니다. 아가타. 자, 우리가 상표의 사용이라는 논점이 있어요. 이 논점을 가지고 답안지를 기술할 때 먼저 법리를 적어줘야 돼. 법리를 적을 때 얘는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틀이 있어. 답안지 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적냐면 법을 먼저 적는 거야. 법을 먼저 적겠죠. 그래서 2주일랑 12로 적어주면 됩니다. 과목, 나목, 다목 해당하는 거 적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뭐 2주 2항을 적을 수도 있겠죠. 이쪽이 문제면. 여튼 형식적인 어떤 상표의 사용, 표시, 유통, 광고 행위에 대해서 이게 적어주고 두 번째는 이게 법을 적어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판례를 좀 적어줘야 되겠죠. 판례를 적을 때 2주랑 11호 2조 2항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상표의 사용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불사용추 심판 아니겠지만 권리범위확인 심판 이런 데서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적고 시작하는 거야. 적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확인 대상 표장 또는 피고 표장, 침해 소송에서 피고 표장에 디자인적 요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게 브랜드가 아닌 거 아니냐.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로지 디자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상표적 사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쟁점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서적의 제호가 표시는 됐는데 기능이 발휘되냐? 어떤 그런 쟁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쓴 게 상표의 사용이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겠죠. 또는 설명적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상표적 사용이냐? 뭐 그런 어떤 특수한 쟁점들이 있을 거예요. 답안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얘 적고 판례 디폴트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내가 만난 문제에 해당하는 쟁점에 대해서만 적고, 그리고 그럼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야? 이걸 좀 적어줘야 돼.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는 이거 갖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상품과의 관계, 방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 상표가 얼마나 주지저명한지,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가 상표로 쓰려고 한 건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로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 적고 상태주의 적고, 그리고 내가 만난 케이스 중 어느 하나 선택해서 적는 거예요. 판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판례도 이거 하고 2번, 3번 바꾸면 안 돼요? 바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많은 판례들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답안지 쓸 때는 뭔가 요거가 좀 편하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뀌는 부분이 이거고, 그리고 배점이 많은 게 3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디자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을 것인가? 디자인 관련해서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가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라는 게 있을 거고, 다른 하나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모양이라도 상표의 사용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얘는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얘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답안지를 적겠죠. 답안지. 그럼 우리가 사안의 해결을 하겠지.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사안의 해결할 때 이 아가타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가타 사건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사안이었어. 여기다 적자.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사건이 이제 아가타 판례 사안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법리라는 부분에 얘 적고 내 결론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거니까 이 3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적는다면 요거 적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 지금 이 사안도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잠시 후 볼 판례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된다라는 판례도 있고, 이게 바로 포트메리온 판례 사안이에요. 포트메리온 판례. 얘는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는 거야. 그럼 답안지 적을 때 적고 이거 아니고 이거 적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줬거든? 내 결론이 이건데 이거 적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상한 거예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적으시냐면 법리에다 순디는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지 않아. 근데 지금은 순디 아니야. 출처 표시 그거 원하는 답이 아니야.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요 빨간색 요거예요. 그래서 판례집을 보면 그 판례의 결론이 이거라면,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지 않는다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법리를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사안에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법리를 적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색하게 적지 말라는 거죠. 거꾸로 적지 말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좀 더 가는 거, 좀 더 가는 게 뭐냐? 내가 내린 결론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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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 적죠. 그리고 이렇게 갈 건데, 근데 아가타처럼 이렇게 상표의 사용,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 문제가 되면 당연히 큰 배점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필수로 적는 거고요. 얘도 적어줘. 얘도 적어줘. 이게 배점이 크니까. 그러면 답안지에 적을 때 얘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어. 그러니까 내 결론이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안 되는 거니까 D상배선은 출처 표시 기능 발휘돼. 그런데 순D는 발휘 안 돼. 우리는 순D야.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가면 또 어색해. 반대로 내가 내린 결론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포트메리온 사안이야. 그럼 반대로 얘가 1번 가고 순D는 기능 발휘 안 돼. 근데 D상배선은 발휘돼. 우리는 D상배선이야. 이렇게 적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판례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뭐 좀 확인을 할 것 같고, 자, 먼저 아가타 판례에서 침해 사건이었고요. 쟁점 부분 보시면 표가 있어요. 등록상표가 도형상표야. 지정상품은 목걸이 이런 쪽이고요. 피고 표장이 사용상품으로 되어 있고, 그 액세서리 목걸이에 펜던트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펜던트. 사용상품 목걸이용 펜던트에다 침해를 물은 그런 사안입니다. 두 가지가 쟁점이 됐어요. 침해 요건이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한 번만 해볼게요. 침해 요건이 답안지에 이걸 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답안지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강학상 훑어보는 거죠. 기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권리, 상표의 사용, 보호 범위, 정당 권한 없어야 돼, 효력 제한 사유 없어야 돼, 진정 상품 병행 수입, 권리 소진, 권리 남용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논점이 되는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 사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고 표장이 귀엽거든. 귀여우니까 상표의 사용 맞아 해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요. 디자인과 관련해서 문제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가고 순디로 갈 건데 가장 좋은 건 D상배선 받고 순디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문제되는 게 상표 유사 여부가 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으로 지금 판례가 서술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2번 보고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유사 여부는 넘어가고요. 잠시 넘어가고 상표의 사용 2번 보겠습니다. 1번 법리 볼게요. 지금 사안 뭐라고? 순디죠?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표장을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해서 어색한 문단 나누기가 있긴 한데 2차 시험에서 답안지 적을 때 쪼개 쓰라는 취지예요. 지금 요 줄까지가 뭐냐면 유상, 보정제, 진소, 남을 침해 요건으로 쓰지 마시고 방금 보신 그 두 줄을 침해 요건으로 쓰시면 돼요. 단 한 번도 판례가 이런 식으로 침해다라고 한 적이 없어. 판례처럼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면 침해다 이렇게 심플하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 기능 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줄쳐 봅시다.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요거 순디 있죠? 순디 어디 있냐 여기. 그리고 우리는 순디다 이렇게 갈 거거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마지막 문단에 상태주의 있다. 상태주의. 요거 있죠.
그래서 판례가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렇게 했어. 상관없어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렇게 가자라고 추천을 드리고, 더 좋은 건 뭐다? 방금 순뒤 적었는데 순뒤 앞에 뭐 적어요? 뒤상배선 적고 이사는 순뒤다.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안지도 판례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하나 이제 구조로 좀 살펴볼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 한번 보시죠. 피고 제품과 같은 목걸이용 펜던트에 있어서 그 펜던트의 형상은 주로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 브랜드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요소라는 거죠. 이고 펜던트 형상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 펜던트인데 이렇게 생긴 펜던트야. 아이, 그럼 무조건 기능 발휘되겠죠. 이렇게 생긴 액세서리를 달고 있으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장식품이라는 거, 장식품. 또 피고 제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미니 펜던트 시리즈 제품군 중 한 종류로서 피고는 원고의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해 왔으며, 이건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상태주의에서 사용자 피고의 의도를 보면, 야, 너가 출원하기 전부터 먼저 해왔어. 의도 자체가 너 걸 침해하려고 상표에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았냐. 제조 판매해왔고, 또한 피고 외의 장신구 업체들도 강아지 형상을 이용한 목걸이 펜던트 등을 널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들 디자인으로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고의 등록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상태주의에서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피고 표장은 더욱더 출처 표시 기능으로 다가올 거예요. 반대로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가 유명하지 않아요. 그만큼 피고 표장은 출처 표시 기능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원고의 등록 상표가 주지 저명하대요. 그럼 피고가 사용하는 강아지용 펜던트도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지?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의 등록 상표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상당히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도 상표권자라는 거야. 상표권자인데 침해 소송이 제기된 그 펜던트 있죠? 이 펜던트에 포장을 해서 여기에 피고의 등록 상표 B를 표시해서 팔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목걸이용 펜던트를 구매한 수요자는 이 목걸이용 펜던트에 대한 브랜드를 피고 표장 B로 인식할 거지, 이 펜던트 형상 그 자체를 브랜드로 인식할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가 유명한 사정이 있다 해도 피고의 등록 상표 역시 유명한데 이 등록 상표를 군데군데 붙여놨다 이거야, 제품에. 볼게요. 피고 제품의 이면은 물론 피고 제품의 포장, 보증서에 피고의 등록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피고의 주요 매장은 모두 피고의 상품들만 판매하는 점포로 간판 등에 피고의 등록 상표를 표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피고 제품을 비롯한 피고 상품 판매 시 피고의 등록 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목걸이용 펜던트의 특성, 위 상품을 둘러싼 거래 실정, 원고 등록 상표와 피고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 정도, 피고의 의도와 피고 제품의 제조 판매 형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제품의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이지 식별 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 소재라는 게 있잖아. 문제의 소재. 여기서는 사실 뭐가 문제될까요? 여기서는 문제의 소재. 결론은 사안 포섭할 때 우리 결론은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안 해요가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될 가능성도 있고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니까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던 거야.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얘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언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판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른 판례들은 종종 잘 언급을 해요.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출처 표시 기능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도 여기 부분을 가볍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뭐 문제의 소지에 언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안 포섭에 언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가는 거죠. 디자인적 요소가 하는 이 정도 디자인적 요소 또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기능 발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항주를 언급해주는. 자, 그리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우리 잠깐 보류할게요. 잠깐 보류하고 포트메리온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가타 상표 유사 여부 할 겁니다. 그리고 5번 회라 가무 먼저 보죠. 회라 가무 판례 보시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 사건이에요. 자, 등록 상표, 도형 상표가 있고요. 가죽신 부추 등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고 확인 대상 표장은 구두에 사용하는 어떤 그 디자인이네요. 그렇죠? 예쁘잖아. 예쁜데 얘가 기능이 발휘되냐? 이게 문제된 사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가고 디자인 가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야겠지. 결론은 디상배선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는 사안이었어. 그러면 적고 지금은 요거다.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요즘은 빠르게 보죠. 구두를 사용 상품으로 하고 이것으로 이루어진 확인 대상 표장의 도형 부분이 자타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한 표장으로도 사용되었으니까 권리범위 속한다. 뭐 이렇게 했던 결론입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고 006번에 포토메리온 1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뭐 넘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7번이 포토메리온 2 판례, 두 개의 판례입니다. 쟁점 부분 보시면 등록 상표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왔고 피고 표장이 1번부터 4번까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문제됐어. 양상표 유사하니?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피고 표장 예쁘죠? 디자인인데 기능 발휘되니?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등록 상표 1, 2, 3, 4 중에 특히 4번 보세요. 이거 마트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은 접시에 표시된 어떤 표장이거든. 포토메리온이라고 불리는 그런 표장이에요. 나뭇잎 같은 모양을 이렇게 배치해 갖고 예쁘게 만든 그런 표장이고 중간에 이렇게 꽃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등록 상표 4번만 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얘가 유명해. 그래서 주부들은 이 접시를 보자마자 포토메리온이라고 안 써 있어도 이거 포토메리온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피고 표장 1, 2, 3, 4를 보면 등록 상표 4랑 비슷한 부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게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되죠. 특히 등록 상표 4 이게 매우 유명하다라는 점이 한몫을 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줘요. 자, 다음 페이지에 상표의 사용 볼게. 자, 그러면 기능 발휘된다라고 했으니까 가고 디자인 갈 건데 디상배선 가서 가야 되겠죠? 좀 더 좋은 건 순뒤 접고 디상배선 가는 겁니다. 법리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가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다 밑줄 긋고요. 상표의 사용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상태주의 적혀 있는 거. 상태주의. 판례는 여기까지만 돼 있어도 우리는 풀답안지 다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 사안 바로 가겠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원고 등록 상표 및 그와 같은 유형의 표장을 사용한 원고의 보타닉 가든 제품은 1999년경부터 한미 유나이티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수입 판매되었고 그때부터 2006년경까지 판매된 매출액이 이거 매출액 얼마다, 광고 얼마나 했다, 지금 유명하다 가고 있어.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 줄 중간에 어딘가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뒤에부터 볼게요. 인기를 얻고 있다. 꽃무늬가 그려진 보타닉 가든과 과일이 그려진 포모나는 그림만 봐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아차릴 정도란다. 230여 가지의 모델이 있으며 수집용으로도 인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원고 등록상표 1, 2는 꽃나무와 풀꽃잎과 함께 한두 송이 꺾어 꽃을 중심으로 줄기와 잎을 갈아 배치하고 동그라미 2번 제일 마지막에 독특한 문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뭇잎 띠 문양이 독특한 문양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원고의 그릇 가운데 문양을 여러 가지 꽃 문양으로 다양하게 교체하고 테두리에는 등록상표 3과 같은 나뭇잎 띠 문양을 배치해서 만든 보타닉 가든 제품을 국내에서 주로 판매했는데 원심 판시 피고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크기로 배치되어 있다. 4번 피고 표장 제품들은 2006년과 10년경에 인터넷 쇼핑몰 옥션 지마켓에서 포트메리온, 별표 스타일, 포트눈스트, 접시 또는 명품 등으로 선전 광고해오고 있으면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에 하체된 어떤 신용에 부당하게 편승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포트메리온 들어갔잖아. 이 사실관계를 앞서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도자기 그릇에 표현된 디자인은 여기 있다.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요거죠. 요게 쟁점이 되는 거야. 디자인적 요소가 있다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쟁점이 되는 거고 요거 밑줄 그으세요.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적 요소 있긴 하다 이거예요.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 표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록상표 4와 같은 나뭇잎 띠 문양이나 원고 등록상표 3과 같이 테두리에 나무 띠 문양을 두르고 가운데 꽃과 나비 문양을 배치한 문양은 피고 1, 4가 사용돼 2006년에 거래자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고 피고 1, 표장 1, 4는 원고 등록상표 3, 4와 문양이 사용된 보타닉 가든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순전한 디자인이나 장식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기능 발휘된다고 갔네. 지금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된다라고 갔죠? 근데 문제되는 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문제되는 거고 기능이 발휘된다라는 결론이지만 안 된다라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데다 이제 언급해 줄 만한 게 나는 기능이 발휘돼 라고 해도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표장에 확인 대상 표장에 장식적인 기능은 있으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확인 대상 표장 또는 피고 표장에 장식적 기능, 장식적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요소라 할까? 장식적 요소는 있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능, 출처 표시 기능도 발휘된다. 또는 디자인적 요소는 있으나 이렇게 가도 되고 디자인적 요소는 있으나 같은 말이네.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아까? 이건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한 거고 할 수도 있다는 거에는 장식적 요소는 있으나 다른 말이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안포선 문구에다가 앞에 이렇게 쳐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마이너스라는 결론이면 플러스 사실관계를 조금 넣어주고 플러스라는 결론이면 마이너스라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갈 거야. 이렇게 기술하는 게 사안포삽의 올바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포트메리온 2 가시면
권범심 사건이고요. 쟁점 부분에서 등록 상표 마찬가지로 보이고 확인 대상 표장도 아까랑 비슷하죠. 이 사안에서 상표의 사용 갈게요. 1번에 법리라고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순디 있어. 순전히 디자인 쪽으로만 사용. 두 번째 문단에 D상배선 있어. 이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이 사안도 기능 발휘되는 걸로 갈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능이 발휘되면 D상배선 적고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더 적어야 돼. 그러니까 순디 가고 아니야 지금 D상배선 이렇게 해서 D상배선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아가타 사건은 출제 표시 기능 발휘 안 됐고 판례 원문에 얘만 있었죠? 얘 없었죠. 하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건 D상배선 먼저 적고 순디이고 아가타는 순디야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던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는 요 7번 판례는 1번의 상표의 사용 법리 요 정도로 이게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 사안은 뭐 포토메리온 1과 비슷해요. 등록상표 유명하니까 기능 발휘된다 이렇게 갔던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그 아가타와 포토메리온에서 유사 판단을 좀 볼 거예요. 아셨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